그리고 특전사령관이 이제 인터뷰를 했잖아. 양심 고백을 했잖아요. 야, 문 부수고 들어가서 끌어내라고. 그럼 여기서 드는 의문은 뭐냐면 어떻게 150명이 거의 차가고 있는 걸 알았을까? 내부에 숫자를 카운팅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국힘 당직자들, 원내 행정실에 있는 사람들은 본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친구들이 와서 카운팅을 했거나, 그 다음에 이제 국방부에서 이제 파견 나온 군인들이 있단 말이에요. 출입증을 갖고 있어. 이 친구들이 이제 카운팅을 했거나, 아니면 방첩사 애들도 좀 있거든요. 방첩사 애들이 카운팅을 했거나, 이렇게 해서 알려준 거지. 국방부를 통해서 알려주든, 아니면 혹은 이제 추경호가 이제 그 내란에 동조한 이런 행보를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계엄 선포됐을 때 당연히 문자는 국회로 와야 되는 게 정상이죠. 국회로 와라 했다가 문자를 변경합니다. 당사로 와라. 다시 문자를 변경합니다. 국회로 와라. 당사로 와라.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네 번 문자를 보내요. 혼란을 야기한 거죠. 그렇게 보세요? 주경호는 내란 아니 그런 보죠. 그리고 그런 국회의원 숫자 올라간 게 분명히 국민의힘 쪽에서 국민의힘 쪽이나 국방부나 국방부 협력단이나 파견 나와 있는 친구들이나 방첩사나 미리 들어와 있던 방첩사나 이쪽이 되겠죠. 자, 지금 제 주변에서도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보면 이렇게 지금 막 군 병력 계획까지 다 있고, 상당히 그래도 준비를 좀 한 것 같은데, 네. 왜 이렇게 허술하게 또 보이느냐, 당일 움직임이나, 장관은 뭐 열심히 뛴 것 같은데, 우선 계엄사령관부터 지금 뭔가 좀, 뭐 계엄사령관이 도대체 계엄사령관이 아니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엄사령관이 한 역할은 딱 2개 있는 것 같아요. 3개. 뭐냐면 딱 들어가 앉았더니 김용현이 너 계엄사령관이야. 이렇게 지정을 했고 그 자리에서 지정을 했고 계엄 선포된 이후에 너 계엄사령관이야. 너 계엄부사령관이야. 차장한테. 자, 그 2사람은 그러면 실제로 전혀 그 사전에 몰랐던 게 맞아요? 왜냐하면 계엄사령관 사전에 알았으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아니 제가 이제 국방부 대변인을 했잖아요. 네. 대변인을 하다 보니까 난 우리 군 이게 지금 지휘 체계가 너무 지금 이번에 진짜 대변인을 거야. 하다 보니까 합참의 지하 뭐 저기서 다 나온 상임위에서 나온 거니까 이게 합참의 지하 3층에 이제 벙커가 지휘 통제실이 있어요. 통제실에 이제 저도 자주 들어가고 근데 이제 여기 들어가는 사람들은 제한이 돼 있어요. 출입 조치가 워낙 엄하기 때문에 패스를 이제 이거를 비표를 찍고 들어가는 거예요. 대변인도 그렇게 해서. 네, 저는 이렇게 여기 출입 대상자로 미리 신청해서 승인을 받은 거고 참모총장은 육군본부에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굴 영권을 갖고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대상자가 아니야. 그래서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못 들어가고 거기 서 있는 거야. 출입 조치 해달라고 해서 나중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사전 모의했으면 계엄사령관은 네가 하고 뭐 이런 모의가 있었으면 이제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출입 조치라든지 이런 게 다 이루어졌겠죠. 자, 그러면 이 자들이 대통령이 장관한테 이제 당연히 뭐 처음에 2사람이 이제 기억을 했을 텐데 장관이 하여간 뭐 방첩사만 잡고 있으면 다 움직일 수 있다. 응? 나머지는 좀 이렇게 거의 허수아비로 보고 내가 지시만 하면 다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오판을 했다고 봐야 되나요? 아니, 오판했다기보다도요. 계엄은 준비하고 있었는데 급작스럽게 대통령이 마음이 바뀐 거잖아요. 뭐 감사원장 탄핵, 중앙지검장 탄핵, 그다음에 김건희 특검 이러다 보니까 그날 급하게. 아니 김용현은 알잖아요. 이 군이 이 명령을 따를 것인가. 김용현이 상임위장에서 했던 말은 진심인 것 같아요. 아니 아무 상황에 발생 안 했는데 군인들이 명령을 하면 계엄이다 나 출동해라. 그러면 따를 군인이 어디 있냐고. 세상이 변했는데. 그 말은 진심인 것 같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서 김용현은 다른 전법을 쓴 거지.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는 무력 충돌이 일어나면 비상계엄은 성공하는 거니까. 자, 그 얘기 좀 참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북한의 도발을 유도하려고 했던 그런 정황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좀 100%라고 보는 거죠. 그래요? 네. 왜냐하면 무인기부터 얘기할게요. 네. 평양 무인기부터. 평양 무인기는 실질적으로 보낸 무인기는 전투 부적합 판정을 받은 무인기입니다. 전투 부적합 판정은 뭐냐면 무인기를 보내면 우리가 보내지 않았다라는 정도로 갔다 와야 되는 거예요. 은밀하고 그렇죠. 은밀하면서 동시에 생존성을 담보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여러 가지 생존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28가지를 테스트했는데 11개가 통과해요. 나머지 17가지가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 핵심적인 게 뭐냐면 2km 상공에서도 소음도가 너무 심해. 떠 있어도. 그러면 그러다 보니까 이건 못 쓰니 그렇다고 이제 폐기할 수는 없잖아요. 이제 교육훈련용, 초보자들 교육훈련용으로 썼던 거예요. 근데 이거를 북한에 보내잖아요. 그래서 그 북한 주재 러시아 대사도 이 항공기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당일날. 그 인터뷰도 있어요. 그렇게 소음이 커요? 네. 그래서 그걸 보낸 거야. 자, 근데 한국 같은 경우는 좀 다르죠. 뭐 드론도 있고 막 비행체들이 엄청 날아다니잖아요. 그래서 항공 통제를 엄청 이게 체계적으로 하잖아요. 북한은요, 평양 상공은 개미 한 마리도 못 지나가요. 거기에 평양 상공에 한 대가 뜬 거야. 바로 표가 났겠네. 그렇죠. 바로 그 지점입니다. 소음이 너무 심해. 근데 자, 이거는 북한에서 발표했을 때는 그래. 북한이 김정은, 국방부에서도 저러는데 김정은 말은 믿지 말자. 이 생각을 가질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4대가 떨어집니다. 4대가. 무인기 4대가 우리 국내에 떨어져요. 거기 한 대에서 똑같은 모형의 삐라통이 발견된 거야. 삐라통이 있는 걸 발견된 거죠. 그래서 이제 저는 드론 사령관의 답변은 알아요. 뭔지. 확인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후에 또 제보를 하나 받고 부랴부랴 국군 심리전단장을 오후에 이제 출석 요청을 한 거죠. 요구서를 보냈죠. 왜 보냈냐? 대북전단 풍선을 똑같은 걸 만들어서 북한으로 날려보낸다는 거야. 군이. 그러면 대북전단 제가 국정감사 때 아실 거예요. 합참이 대북전단에 대한 승인권자거든. 날려보내는 거예요. 왜? P518 지역을 통과해야 되니까. 이 전선에 비행 금지 구역이 있어요. 이제 383을 중심으로 해서 이 비행 금지 구역이. 거길에서 비행을 할 때는 반드시 합참의 승인을 받아야 돼. 승인을 안 받은 것들은 전부 위법한 행위라고 해서 단속을 하게 돼 있어. 경찰과 합동으로. 계속 탈북단체들이 대북전단을 날려보내고 그거에 대응해서 오물풍선이 오는데, 그리고 이제 오물풍선이 오니까 우리는 확성기 방송으로 계속 확전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지적한 거야. 이건 국내법상 항공안전법상의 문제가 있으니 단속을 왜 안 하냐. 자기는 하고 있대. 근데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거죠. 국군에서 똑같은 대북전단을 뿌리고 있는. 군 차원에서. 네. 단순히 민간에서만 그 뿌리는 게 아니고. 네, 심리전 목적으로. 야, 이거 참 사실 드러나면 안 될 일이었는데. 네. 그래서, 왜 통제를 안 하나 했더니, 결국은 국군이 또 이게 심리전 목적으로 뿌리는데, 이게 사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사라진 거거든요. 이전까지는 김대중 정부 때도 일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완전히 사라진 건데, 다시 되살아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대북전단만큼 북한의 도발을 유발할 수 있는 수단이 없죠. 그 다음에 국군 심리전단. 예, 거기서 또 별도로 날리는 거예요? 별도로 탈북자한테가 뿌리는 대북전단 풍선을 만들어서 뿌린 거지. 그쪽이랑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민간인 탈북단체들이 뿌리는 대북전단을 통제할 수 없었던 거예요. 대북전단만큼 북한 도발을 유도할 수 있는 게 없죠. 그러다니까, 왜냐하면 15년도에는 거기다가 고사포를 쐈잖아. 그러면 우리가 대응 사격을 했잖아. 이것만으로 비상계엄이 완성되는 거죠. 그래서 군은 김용현은 거기까지 생각했죠.